괜찮죠? 네. 맞아요.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 저격상 얼굴이. 아, 맞다. 근데 이 얘기 꼭 했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스의 9월 두 번째 책방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근황들을 좀 말씀드리면 좀 주목할 만한 기억에 남는 근황은 저희 9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작가의 책상 전시 마무리하면서 김아진 작가님과 북토크를 했던 지난 금요일 밤이 좀 분위기도 좋고 작가님도 좋았어요. 너무 이제 재미있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기분 좋게 9월 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올 10월 초반에 근황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되게 바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책방 로그는 좀 나중에 올라올 것 같아서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일 동안 웹툰 가비지 타임 속 캐릭터의 생일 책방이 진행됩니다. 박병찬 네. 선수? 네. 제가 2D 캐릭터의 생일 책방까지 여는 그런 공간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는데요. 환영합니다. 네, 아마 가비지 타임 재미있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소식을 듣고 좀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니 마침 그 작가님이 가비지 타임 작가님이 그동안은 없었던 캐릭터 성격을 부여하셨대요. 최근 회차에 책을 읽는 캐릭터로. 그래서 저희가 생일 책방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책을 읽는 농구 선수? 너무 귀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풍경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10월 3일 이후에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중국 배우 샤오잔님의 생일 책방을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는 이렇게 아주 2D와 대륙을 넘나드는 생일 시공간을 거의 손오공이에요. 그러네요. 그 사이에 또 저희가 계속 진행해온 임진아 작가님 가을을 역 클래스도 하고 또 어깨를 뚜들뚜들이라는 툰 에세이와 관련된 워크숍도 또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 보시면서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각자 읽어본 책들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림사에서 나온 엔솔로지 나의 친구입니다. 그 미림사에서는 기존의 작가의 일상과 문학하는 삶을 담은 에세이 시리즈 매일과 영원의 산문집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 책은 바로 그 에세이들에서 나의 친구라는 테마를 갖고 거기에 어울리는 산문들을 뽑아서 재구성한 에세이 엔솔로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가나 시인의 에세이를 읽으면 재미있는 점이 그들이 삶을 대하는 방식이 그들이 쓴 글과 닮아 있는 걸 제가 발견할 때 되게 좀 묘하게 재미를 느끼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여기에 수록된 작가님들의 문학 작품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미 몇 차례 작품을 읽어본 작가님들의 에세이에서 내가 이 작가님을 좋아했던 이유 같은 것들이 그의 일상에서도 발견될 때 되게 좀 반갑고 계속 읽어나갈 좀 재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좀 짜릿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제가 아직 작품을 읽어보지 않은 작가님의 일상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 이 작가님의 작품을 또 잘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제가 이런 기분을 더 이 엔솔로지를 읽으면서 강하게 들었던 게 테마가 친구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작가님들은 친구에 대해 이런 입장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마음이 저도 훅 기우는 거죠. 친구라는 테마는 좀 친숙하기도 하고 뭔가 대할 때 훨씬 더 너그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읽는 마음도. 그 쓰는 입장에서도 글들이 되게 쉽게 읽히고 되게 가까이에 읽히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낯선 작가고 낯선 작가의 친구들인데도 그렇다고 뭐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이 우정을 과시하거나 뭐 자랑하는 글은 아니고 그냥 나의 친구와 보낸 나의 어떤 하루 혹은 친구가 곁에 없지만 우정을 느꼈던 하루 혹은 친구가 아닌 사이에서 느낀 우정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골고루 잘 이렇게 모아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매일과 영원 산문집 시리즈를 좀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읽은 작품들이 꽤 있다는 거를 이번 엔솔로지로 좀 느꼈고 이게 촘촘히 나오는 책은 아닌데 미름사에서 조금씩 계속 지속해서 내주었으면 하는 시리즈 중 하나라 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네. 시리즈 이름이 너무 좋죠. 매일과 영원. 저는 갈매기 자매가 쓴 이상하게 그리운 기분입니다. 갈매기 자매요?
네, 갈매기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지 있죠. 않나요? 카모메 식당. 음. 실제로 거기서 따온 이름이기도 한데 음. 한국인과 일본인 친구가 서로에게 편지를 전하는 그런 편지를 묶은 책이에요. 서간문인가요? 네네. 한국인 하나짱이랑 음. 일본인 마키짱이 이제 코로나 때 서로 일본과 한국을 오갈 수 없을 때 서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일본에서 되게 자주 만나던 친구인데 이제 각자의 나라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될 때 좀 서로의 일상이 궁금해지잖아요. 그쵸. 원래는 되게 잘 알고 있었던 사이인데 그래서 나의 그냥 일상을 담담히 난 오늘 이랬어. 난 요즘에 이렇게 지내. 일기처럼. 별것 없는 일상이지만 멀리 있는 친구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방식이 되게 좋았거든요. 많은 서간문이 되게 절절하잖아. 내 마음을 전하지. 나를 막 전한다기보다. 너가 나에게 막 어떤 의미고 막 이렇게 조금 음. 느끼한 서간문들도 있는데 이거는 내 일기에 독자가 있는 느낌으로 딱 한 사람은 내 일기를 읽는다는 느낌으로 쓰여진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내 일상을 누군가한테 전할 때 좀 포장하게 되잖아요.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포장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를 발견하는 느낌? 정말 일기네. 그래요? 일기를 만약에 쓴다면 건너뛰는 부분들도 이 편지에는 담긴 것 같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었어. 뭐 이런 이야기도 내가 쓴 일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설명해 줄 때 그런 나의 일상이 좀 더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나도 좀 편지를 쓰고 싶어진다. 요런 느낌의. 네네. 근데 또 자주 보는 친구는 다 알잖아. 내가 어떤 메일을 보내는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친구 말고 진짜 좀 바다 건너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고 싶다? 일기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 이제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 책의 편지가 일기의 퍼센트가 조금 더 많은 스타일의 편지여서 더 이제 독자들이 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일본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마키짱이 보내는 일기 편집 속에 뭐 일본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하면서 이제 설명해주는 되게 소소한 귀여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이제 하나짱은 내가 요즘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일본어 단어로 이렇게 알려줘요. 난 요즘 이런 주문을 외워 하면서 그 일본어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런 것도 그냥 괜히 좋고 나는 일본 문화를 좋아하니까 저한테 되게 착 맞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도시모리 아키라의 소설 언젠가 완벽한 너를 만난다면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표지랑 제목만 보고 약간 반해서 주문한 책이에요. 이거 뭔가 읽어보고 싶다. 이렇게 정보 없이 펼쳤는데 되게 단숨에 읽은 소설입니다. 일단 청소년, 여자 고등학생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10대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만큼이나 뭐 친구, 뭐 그때 만난 애인, 가족한테 뭔가를 많이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내가 마주한 결핍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상대한테 되게 많은 거를 좀 도움을 바라게 되는, 그냥 알아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이 이젠 기저에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고등학생 마도카에게도 비슷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겪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나로 뭉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이런 나를 알아봐줄 다른 사람으론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타인을 원해요. 대신에 이제 마도카는 본인이 그걸 바라는 것처럼 본인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나도 그한테 완벽한 타인이 되길 바라는 아이거든요. 그 완벽한 1대1의 호응을 기대하며 찾아가는 그런 관계를 찾아나가는 소설인데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고 좀 아슬아슬한 구석이 있어요. 어떤 마도카가 처한 상황을 심각하고 신중한 자세로 서술되긴 하지만 지나치게 무겁지 않게 딱 마도카보다 그 고민이 더 커지지 않게 딱 그 고등학생인 마도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문제가 얘한테 따라온다는 점에서 되게 독특한 문체와 그 시선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읽고 나면 얘가 굉장히 특별하고 유난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냥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여고생의 모습으로 이 시기를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주인공도 보편적인 위로를 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읽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선한 통찰이 좀 많았고 짧은 서사 안에서 풀어내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이 작가의 다음 작품이 오히려 좀 기대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엄청난. 이거 되게 가벼운 마음을 펼쳤다가 되게 그러니까. 휩쓸려 버린 소설이었어. 그 되게 매력적이기도 했고.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주제들이 되게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지점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 고등학생의 시선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갔다는 게 되게 나는 좋았던 것 같아. 이보라 보좌관이 쓴 법 짓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제가 잘 전달해야 되는데 국회의 역할을 저는 사회 시간에 배웠을 때 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국회는 입법부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시 복귀해낸 거야. 맞아, 국회는 입법부지. 그러니까 정부는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 우리가 배웠잖아요. 삼권 분립으로. 근데 나는 국회하면 국회의원만 생각나지. 입법을 곳이라는 거를 잊고 살았던 거야. 실망한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좀 무관심했었던 거죠, 국회에.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즘은 조금 더 좀 냉소적이게 됐잖아요. 그 분노가 있지만 뭐 바뀌겠어 이런 지금의 무력한 냉소가 좀 아쉽고 쓸쓸하죠. 지금의 그런 정치를 봤을 때 뭔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허무주의? 내가 정말 뭘 한다고 해서 나가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뭐 바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 지금 세상인데 그럴 때 만나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보라라는 그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입법 노동자로서 본인이 10년 넘게 국회에서 일하면서 만들어온 그러니까 제정해온 법 아니면 개정해온 법이 무엇이고 그 법마다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제정된 이후에 어떤 유의미한 의미가 있었고 어떤 퇴보가 있었는지 또 다 다루거든요. 근데 너무 나를 반성하게 되는 책이었어. 읽으면서. 그러니까 나의 허무주의를. 내가 세상은 안 변하지. 요즘에 더 심하지. 라고 느끼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이렇게 법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뭔가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법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법은 다 약자를 향해 있거든요. 뭐 국회의원마다 보좌관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니까 이분이 아닌 다른 보좌관이 썼을 때 어떤 법에 대해 다룰진 모르지만 어쨌든 이분은 약자, 그러니까 법이 약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뭐 동물, 뭐 장애인, 노인, 여성들을 위한 법을 제정해 왔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읽지 않아도 좀 알 것 같잖아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동물원 법을 개정해. 그러면 그 동물 그 단독 개체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이걸 만들 때 동물을 학대하는 나라는 이제 여성도 학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존재에 있는 약자에 있는 존재가 폭행을 당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동물원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키오스크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차별, 노인 차별이나 뭐 장애인한테 이제 시각적으로 시야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맞아. 그래서 키오스크를 다룰 때도 단순히 이 키오스크라는 단말기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차별금지법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키오스크에 대한 차별도 사라지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알고리즘으로 법을 만드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 믿고 싶은 보좌관들을 너무 믿고 싶어졌어. 국회의원은 안 믿어도 국회에서 일하는 입법 노동자들을 너무 믿고 싶어지는 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 이제 함께 읽은 신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다혜님 작가님의 우리는 조금씩 잘한다입니다. 또 씀이 사랑하는 또 한 명의 작가 김다혜님의 신간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조금씩 잘한다라는 에세이는 되게 이제 그동안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글을 쓰는 다혜님 작가님이 이번에는 자신에게 닿았던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었던 그 말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쓴 에세이입니다. 책으로 묶이기 전에 이미 창비의 시큐레이션 플랫폼 CO일에서 연재한 에세이들이 있는데 그거를 필두로 좀 묶인 산문집이고요. 저는 그 시큐레이션, CO일 글을 읽으면서 그때 어쩜 이런 고운 말들, 깊은 말들이 이 작가님한테는 이렇게 많이 닿을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읽었었어요. 근데 이젠 다 묶이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거는 작가님한테 왔기 때문이 아니라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다가가는 사람이어서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다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말들, 스쳐가는 말들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 포착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었네, 이 분은. 그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대상에 수줍어 하면서도 내 마음이 가는 곳에는 분명하게 다가가서 그 마음의 자리를 옆에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담임 작가님은. 그래서 그런 걸 깨달으면서 읽으면서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책을 읽는데. 달림님은 마음의 귀가 달린 것 같아요. 저 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잘 못 들어요, 저는. 뭘요? 말을 사람들의 말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약간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너무 잘 듣는 사람? 보통 흔히 위로가 되는 책은 참 따뜻해, 이 작가님 글은 따뜻해, 읽고 나면 마음이 좋아져, 뭐 착해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읽고 나서 내 삶이 되게 소중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아낸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의 모양이 내 삶을 소중하게도 만들어줄 수 있구나, 그게 담임 작가님의 에세이가 가진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책 읽으면서 유난히 좀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을 잘 경청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들으려면 가서 먼저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누가 물어봤어, 달림님한테. 근데 김달림 작가님은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있대. 그래서 국민 손녀라는 거야. 근데 너무 맞는 거야. 우와. 근데 딱 보면은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 저격상이야, 얼굴이. 진짜 안 좋아했었어. 국민 손녀의 자격이 있는 사람. 국민 손녀 얼굴이야. 국민 손녀의 에세이를 신간이 나왔으니까요. 보시면 반갑게 좀 아른채 해주시고 같이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씀에 친필 사인본이 다수 마련돼 있다는 거. 주문을 씀으로 해주시면 친필 사인본과 달림님이 쓴 편지를 네, 맞아요. 동네 책방 또 굿즈가 따로 있죠. 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9월 마지막 책방 로그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